도배 바탕면 섞고 꼭 투플라이를 쳐야 할까요? 벽체에 목재, 사항 작업을 꼭 해야 할까요? 그런데 천정틀은 오히려 다루기 사항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곽수장입니다. 청도 화양 전원주택은 도장 마감이 없습니다. 전부 도배 마감입니다. 목공사를 시작할 때는 도배 공사용인지 도장 공사용인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도배 마감에 비해서 도장 자체의 공사비도 더 비싸고 바탕면을 만드는 비용 자체도 더 들어갑니다. 청도 전원주택도 영천 전원주택도 목공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도배 바탕면, 타일 바탕면을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도배 바탕용은 일반 석고로, 타일면은 방수 석고를 기본으로 합니다. 도배 바탕면 석고 꼭 투플라이를 쳐야 할까요? 도장 마감이라면 필히 투플라이를 해야 함은 물론 목공 본드로 부착을 해야지요. 타카보다는 피서 부착이 더 좋습니다. 그에 비해 도배 마감은 가성비에 특화된 마감재이기 때문에 굳이 투플라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고 간의 조인트 그리고 모서리의 내구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은 석고 간의 조인트는 도배에서 보완할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서리의 내구성은 석고 투플라이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곽수장 현장에서는 합판 또는 MDF로 보강을 하든지 더 쉬운 방법은 도배 각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 전원주택에서는 석고 투플라이를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주택동 30평, 부속동 10평으로 된 청도 전원주택은 외벽 길이가 총 65m, 내벽 길이도 41m를 양면으로 보면은 82m, 석고 부착 벽면 길이가 총 147m에 이릅니다. 만약에 청도 전원주택에 석고 한 두께 10mm를 추가로 붙이면은 1.47제곱미터, 약 0.5평 정도 실사용 면적이 줄어듭니다. 평당 공사비 800만원짜리 주택이라면 0.45평 360만원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셈이 됩니다. 석고 원플라이를 투플라이로 부착해서 생기는 면적 손해 0.5평 360만원, 석고 자재비에다가 석고 원플라이 추가 부착 인건비까지 공사비 투자해서 실사용 면적이 줄어듭니다. 직영 건축주라면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벽체에 목재, 사항 작업을 꼭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벽체 다루기상 하지 작업은 가능하면 저는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천정은 경량 천정틀로, 벽체 석고는 석고본드 떠바리로 작업하면은 편하다는 거 저도 너무 잘합니다. 하지만은 천정 벽체를 가능하면은 목 작업으로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다루기 사항 작업으로 벽면 전체를 하면은 목수의 입장에서는 작업량은 많지만은 좀 편한 작업이 됩니다. 신경이 덜 쓰이죠. 어쩔 수 없이 다루기상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사용 공간 손실이 너무 많아집니다. 다루기상 자체 두께가 30mm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벽면을 다루기상 작업을 해서 석고를 붙이면은 청도 전원주택에서는 실사용 공간 4.4제곱미터, 약 1.3평이 석고 투플라이로 추가 부착할 때처럼 알게 모르게 사라지는 셈이 됩니다. 평당 공사비 800만원짜리 주택이라면 1.33평 1060여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사용을 못하는 셈이 됩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콘크리트 벽이나 슬라브가 수직 수평이 정확히 맞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10 내지 20mm 여사로 엎어지거나 배가 부르거나 두께 차이가 생깁니다. 골조공사에서 10 내지 20mm 정도 편차라면 형틀 작업자들인데 엎드려 절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직 수평이 정확하게 맞는 골조라고 해도 100mm 비내력벽에 양면으로 석고를 부착하면 140mm 두께의 내벽이 됩니다. 하지만은 30mm 편차가 있는 벽을 마감 처리하면 100mm 옹벽이 최대 200mm 두께의 내벽이 될 수 있죠. 200mm 옹벽이라면 240mm 내벽이 될 수도 있고 300mm 내벽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골조의 정밀도는 석고의 부착 두께와 직결이 됩니다. 견출로 도배 바탕면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은 제가 추구하는 젠 스타일의 무몰딩 인테리어는 현실적으로 각이 살지 않습니다. 타일 부착면이라면 떠바리 시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타일이 대세인 요즘에는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곽소장의 목공사는 어떻게 하면 석고를
얇게 부착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석고 부착 공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지금 이 방법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바로 하판 딱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목작업이라는 공사의 특성상 부착은 타카 작업으로 건식 부착을 합니다. 다루기상 하지를 대체하는 거죠. 레벨을 잡기 위한 두께 조정은 3, 5, 9, 12mm 하판 딱지를 폭에서 맞추는 거죠. 석고본드로 두께 조정을 하는 습식 떠바리 공법을 응용한 부착 형태입니다. 다만 수직 수평 레벨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레이저 레벨기로 일일이 하판 딱지를 폭에서 맞추고, 좀 더 정밀한 레벨 조정을 위해서 2차적으로는 석고를 부착하면서 다시 한번 일일이 맞춰줍니다. 번거로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품도 많이 깨어집니다. 다만 부착은 타카의 건식 부착만을 믿을 수 없어가지고 무리 없는 일종의 습식공법인 접착용 폼으로 보완을 합니다. 접착용 폼을 촘촘하게 할수록 석고는 석고 합지에 근접하는 내구성을 가집니다. 거기에다가 청도 전원주택은 두드려서 비어 보이는 부분은 외부에서 폼을 한 번 더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정틀은 오히려 다루기 사항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목재 천정틀은 이상하게 경량 천정틀에 비해서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치가 강목을 활용한 천정 석고형 하지 천정틀은 품이 깨지는 만큼 당연히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죠. 청도 전원주택에서는 다루기를 미송이 아닌 건조목인 소송을 사용했습니다. 미송과 소송, 전문가들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잘 안 가르쳐 주죠. 석고 뒤에 숨는 부분이라 볼 일도 별로 없고 구분하기는 더 어렵고, 더구나 가격도 소송이 더 비싼데 굳이 뜯을 필요가 없는 거죠. 비도시 지역으로 가거나 목재상이 아닌 건재상으로 가면은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같은 미송이라도 질 좋은 미송이냐 질 나쁜 미송이냐 밴딩을 커팅하는 순간 딱 느껴집니다. 건조목인 소송은 밴딩을 풀어도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떤 미송들은 밴딩을 커팅하는 순간 형태가 풍선 터지듯이 부풀면서 엿가락처럼 베베 꼬이는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고 원플라이를 부착할 때는 가능하면 미송보다는 소송을 사용을 하고, 같은 미송이라도 나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하우징 같은 데서 한꺼번에 반입을 하려고 애를 쓰죠. 사실 천정틀을 목재 천정틀로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요 벽체와 천정의 재료 분리대 부분에 있습니다. 히든 몰딩 또는 라인 몰딩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무몰딩이지요. 무몰딩 시공은 젠 스타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주택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심플하면서 좀 더 큰 공간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 무몰딩을 석고 원플라이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석고 투플라이면은 이렇게 히든 몰딩 속에 도배 마감면이 석고가 되지만은, 석고 원플라이면은 히든 몰딩 속 도배 마감면이 다루기 사항이 됩니다. 대신에 천정 엣지 부분을 200mm 내외 폭 MDF로 보강을 했습니다. 한편 모든 석고는 바닥에서 30mm 내외를 띄워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닥에 섰기 때문이죠. 방통을 탓을하고 4일이 지난 시점에 목공사를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을 서변 보양 중이었고 당연히 많은 습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닥과 맞닿는 석고 엣지는 습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붙여서 시공하면 곰팡이로 석고 하부는 엉망이 되겠죠. 입주하고 나서도 델로등 습기는 바닥을 타고 올라오기도 하고 흘러내리기도 하죠. 석고가 습기를 흡수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닥에서 이격시켜 왔습니다. 한편 곽소장 현장에서 석고 부착을 목공사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창틀 주위에 단열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외단열과 내단열, 이중 단열을 하는 곽소장 입장에서 외단열과 시스템 창간의 단열은 레아우 시공자들이 충분히 한다고 보고, 내단열과 시스템 창간의 단열 보완은 합판을 사용하면서 그 하부를 우레탄 폼 충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장에 들어오는 목수팀은 늘 같은 팀을 쓰는데 그 이유와 그 방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곽소장이었습니다.